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아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요, 만족자 능력이 높아요.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리더십 능력도 높아요. 되게 재미있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기존중감이요,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근데 7대 3법칙이 계속 적용해요. 7대 3법칙.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3이고요. 보통이거나 낮은 사람이 7이고요. 이 도덕성도 높은 사람이 3이고 낮거나 보통 사람이 7이에요. 만족자 능력도 마찬가지고 리더십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일에 영향을 미치냐면, 실제로 자기존중감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5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98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제 민간기업으로 가셔서 기술사 자격증 따셔서 거의 68세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근무지가 바뀌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하 직원들 평가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원래 부서 발령이 2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좋은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기조실 같은 데는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워낙에 지망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딱 근무를 가자마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띄냐면 엄청 열심히 하겠다고 와가지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필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대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냐면 나태하고 뺀질거리고 일을 미루고, 그리고 뒤에서 뺀질거리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앞에서 되게 열심히 한 척 하는 사람이나 뺀질거리는 사람이나 사실은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대요. 왜? 그 사람들은 알맹이가 없대요. 그럼 누가 제일 신경이 쓰여요? 그랬더니 제일 나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냐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대요. 앞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 척도 안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뺀질거리지도 않고요. 앞에서 하건 뒤에서 하건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정직성, 도덕성에서 말하는 정직성이 바로 이거거든요. 정직하다는 게 단순히 남의 잘못된 걸 지적해서 지적질하거나, 아니면 이걸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열등감이 많은 좀 그런 사람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진짜 도덕적이거나 진짜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먼저 관리를 하지 남들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근무를 오래 하시면서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말 뭐가 중요하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기존중감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인생의 원리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존중감 높은 애들하고 보통인가 낮은 애들하고 둘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자기존중감 높은 애들은요 매뉴얼대로 하고요, 정석대로 하고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뭐든지 되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자기존중감이 보통이거나 낮은 사람들은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쵸? 남들한테 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도덕성도 같은 얘기예요. 만족지원 능력이 뭐냐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2개 줄게. 4살짜리 아이들한테 2개 줄게. 지금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안 먹고 기다리면 지금 1개 줄게.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나중에 2개 줄게. 15분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제 우주가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관찰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마시멜로 하나를 그 자리에서 참다 못해서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다 2개 먹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마시멜로 2개 먹은 아이가 하나 먹은 아이보다 훨씬 더 사회적 성공이 많이 있더라, 돈을 많이 벌더라, 사회적 성취가 높더라,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 학습 능력이 높더라, 이런 여러 가지 연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만족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만족을 지원한다는 건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 눈앞의 만족을 밀어서 더 큰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만족지원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족지원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 때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준비 오래 하셨죠? 공사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할 때 친구들이 술 마시러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셨어요? 잘 안 나가셨죠? 왜냐면 나가서 놀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큰 만족, 여기 합격하는 더 큰 만족을 갖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고 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놀고 싶은 작은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지원 능력에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충동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상시에 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기 개발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술 마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이기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좌우하냐면 결국은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 통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통제력.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고 싶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자고 싶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쉬고 싶고요. 퇴근하면 술 마시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가 성장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망가지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 사고방식의 관점, 그걸 하기 위해서 내 충동, 하고 싶은 걸 잠깐 참고 더 큰 만족을 이룰 수 있게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 충동 조절 능력이에요. 이게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것 또한 자기 조절력이고요. 그래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가 충분히 되어야 드디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냥 아무나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과장직급까지는 쉽게 올라가죠. 근데 어디서 뒤집히냐면 팀장직급으로 갈 때 한번 뒤집혀요. 군부대 같은 경우도요. 장교들 보면 중령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근데 대령하고 준장하고 중령하고 뒤바뀌어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거든요. 이 사회초년생 시절에는요. 진짜 실력 안 나와요. 왜? 이 시절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20대는요. 돈 벌 준비라는 시대라고 얘기하죠. 왜? 아직까지 돈 벌 수 있는 지식을 전공 이외에는 갖추지 않았고 사회적인 기술도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관계 이외의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을 갖추지 않았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직 익히지 못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시기가 20대라면 30대는 드디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배우는 시기예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일을 하는 시기예요. 진짜 돈을 언제 버느냐? 40대부터 법니다. 10대, 20대, 30대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40대에서 그 회사마저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20대, 30대를 충실히 보는 사람들이요. 40대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가 왜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40인데요. 20대, 30대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정말 놀러본 적도 없고요. 커피 한잔 마셔보러 가본 적이 없이 시간을 보냈고요. 제가 어제 저녁 때도 3시간 반 자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책을 써야 되는 게 한참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항상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삶의 태도가 돼 있으면요. 일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40대가 되면 왜 돈을 번다고 그러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려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력이 아니라 그냥 그 커리어, 그 살아온 10년의 그 커리어만 축적이 돼 있으면 실력은 없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30년, 40년이 돼도요. 사실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실력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결국 그 내 자기 통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